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수주 토미오카 기우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기우와 시노부가 무한열차 임무회가 아카자를 퇴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더욱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기우는 이전에 아카자와 싸웠던 때 새로운 호흡인 얼음의 호흡을 썼던 걸 회상하며 그때 그 움직임을 따라해보려고 했지만 쉽게 나오지가 않았고, 그때 사비토의 환상이 보였던 것 같은데 혼자서 수련할 때나 일반 혈기들을 잡을 때는 도통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저 우연이었겠거니 생각하는 기우. 한편 시노부는 언니 카나에를 죽인 혈기에 대해서 꾸준히 조사를 해왔고 어느 정도의 갈피가 잡히는 곳에가 혈기와 마주쳤지만 딱히 그 혈기들은 카나에가 설명했던 느낌도 아니었고 카나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던 것 같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노부는 그 혈기들을 봐주거나 하지 않았고 아주 잔인한 독공격으로 지옥불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 찍어 놓은 것만이 남았는데 그곳은 한 종교단체였으며 그 종교에 빠진 많은 여자들이 실종되었다는 정보에 시노부는 어쩐지 쎄한 느낌과 함께 그곳에 있는 혈기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것을 예상했죠. 시노부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만세경학교의 본진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고 있던 시노부를 보며 카나오는 시노부의 얼굴에서 엄청난 분노의 감정이 있다는 걸 잊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껴 어디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시노부는 이것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며 자신에게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기 대신 주의 자리에 올라가 피할 때 힘이 되어주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이 위험한 임무에 카나와만큼은 데려가고 싶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도우마에게 언니 카나에와 가족과도 같은 주요 코드를 잃었기에 카나와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했죠. 그리고 자신을 서포트해줄 조로는 마침 자신과 항상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실력 또한 검증이 된 수주 기우를 골라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보통 자존심 때문에 먼저 가자고 말을 꺼내지 않는 시노부가 자신에게 함께 임무를 가자는 이야기를 하자 꽤나 놀랐고 무덤덤하게 알겠다고 했죠. 시노부는 마음 같아서는 자기 혼자 가서 원수를 갖고 싶었지만 자신보다 검술의 재능이 훨씬 뛰어났던 카나이조차 패배했던 혈기가 상대이니만큼 자존심을 챙기기보단 원수를 무조건 갚는 것을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노부는 함께 가는 길에 기우에게 자신과 또다시 임무를 가게 되어 기쁘지 않냐고 떠받고 기우는 그저 묵묵하게 나는 귀살등으로서 혈기를 퇴치하러 가는 것뿐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시노부는 괜히 더 이것저것 캐물으며 기우를 귀찮게 했죠. 그렇게 그들은 의리의리한 저택 만세근학교 본진 앞에 도착하게 되었고 혈기를 찾기 위해 그 안에 들어가려면 변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짜고짜 쳐들어가 버리면 만세근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아설 테고 난리통에 혈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죠. 시노부는 잠깐 고민을 하더니 기우에게 우리가 신호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애가 생기지 않는 고민 때문에 만세근학교를 찾아왔다고 하자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고 당황하며 귓가에 빨개진 상태였고 시노부는 일부러 기우를 당황시키기 위한 설정이었기에 속으로 굉장히 흡족해했죠. 결국 그들을 신혼부부인 척하며 그 안에 잠입을 하게 되었고 계속 무덤덤하게 있는 기우에게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하냐며 당신 때문에 우리가 신혼부부가 아닌 걸 들켜 임무에 실패하면 책임질 거냐고 묻자 기우는 마지못해 신혼부에 가까이부터 어색한 연기를 시전했습니다. 그렇게 만세경학교의 예비가 시작이 되었는데 곧이어 도마가 등장했고 새로운 신자들을 환영한다며 사람 좋은 웃음을 보였죠. 시노와 기우는 도마를 보자마자 자기는 엄청난 혈기, 분명 상향의 혈기임이 분명하다고 본능적으로 느꼈으며 시노부는 특히 언니를 죽인 혈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뛰어들어 도마를 공격하고 싶었지만 겨우겨우 화를 참아내고 있었죠. 곧이어 도마는 새 신자들을 면담하겠다며 차례차례 1대1 면담을 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시노부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신도들을 면담하며 어느 정도 호감도를 올린 후에 여자 신도들을 따로 불러내 잡아먹곤 했었죠. 시노부는 도마와 면담을 하게 되었고 도마는 어쩐지 낯익은 얼굴이라며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시노부는 웃으며 전혀 모르겠다고 하자 도마는 분명 예전 신도들 중 자신이 굉장히 아끼었던 한 여자와 닮았다는 말을 하며 그 여자의 이름이 아마 카나에라고 했던가? 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시노부가 귀살병인 걸 알고 일부러 이렇게 떠본 것이었죠. 시노부는 카나에의 이름을 듣자마자 도저히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고 어차피
방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했으니 칼을 꺼내어 벌레호흡 공격으로 도마의 눈을 찔렀습니다. 도마는 굉장히 재빠른 움직임이라며 칭찬했고 카나이 또한 아주 빠르고 우아한 검술을 썼던 것으로 기억하며 자신이 점찍은 상대 중 유일하게 잡아먹지 못해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신호부는 더욱 분노하며 벌레호흡의 여러가지 기술로 도마를 공격했죠. 조금 뒤 온몸에 독이 퍼진 도마는 괴로워하다가 이내 독을 다 소화해버렸다며 기분 나쁘게 웃었고 신호부는 그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다른 독은 없느냐며 다른 독으로 공격해보라고 도발을 한 도마. 그때 기우가 방문을 차고 들어와 도마의 팔을 잘라냈죠. 그 순간 도마는 다른 팔로 부채를 쥐고 냉기 공격을 퍼부서 기우를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도마의 팔은 곧바로 재생이 되었고 한참 신호부와 즐거운 면담하고 있는데 방해를 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하며 정색을 했습니다. 기우는 그딴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며 다시 덤벼들었지만 도마의 원거리 공격이 쏟아졌고 신호부는 사뿐히 몸을 날려 기우를 밀어내 그 공격을 피하게 만들었죠. 신호부는 저자는 상현이이며 일단 능력을 정확히 모르니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폐에 통증이 느껴진 신호부. 기우를 지키기 위해 썼던 움직임을 할 때 도마가 날린 미세한 냉기 열정을 조금 들이마시게 한 것이었죠. 신호부는 저 주변의 냉기를 들이마시면 안 된다고 말했고 기우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니 신호부와 기우 둘 다 도마에게 접근할 수 없었고 멀리서 날아오는 공격을 피하는 게 전부였죠. 하나둘씩 도마의 공격에 베인 상처가 늘어나는 이 둘은 앞뒤로 떨어져서 양동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신호부가 앞에서 주의를 끌면 뒤로 돌아간 기우가 도마를 공격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신호부의 공격을 일부러 맞아주고 기우를 부채로 멀리 튕겨내버리는 도마였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신호부가 찌른 팔을 붙잡고 그대로 몸속으로 흡수를 하려고 했고 신호부는 뿌리치려고 했지만 힘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우가 빠르게 뛰어와 신호부를 잡고 있는 팔을 베어냈는데 도마의 팔은 엄청난 고통에 휩싸였고 자신의 팔을 보니 베인 곳이 얼어붙어 있었죠. 기우는 엄청나게 강력한 상현과 싸우기 시작하자 몸의 감각들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고 다시금 사위토의 환상과 함께 얼음의 호흡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고통에 열이 받아 수많은 얼음창을 만들어 기우에게 날렸고 기우는 물의 호흡 잔잔한 물결로 그것들을 전부 쳐냈죠. 방어할 때 물의 호흡, 공격할 때 얼음의 호흡을 사용해 상황에 대응했고 도마의 냉기 열정들이 사비토가 내뿜어내는 한기로 인해 서로 상쇄되어 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생각대로 전투가 흘러가지 않자 얼음 분신을 소환해 상대적으로 약한 신호부를 인질로 잡으려고 했죠. 신호부는 얼음 분신과 치열한 공방을 펼쳤는데 분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전투를 가졌기에 신호부는 힘으로 밀리며 상처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기우는 그런 신호부를 도와주러 가고 싶었지만 기우 역시 도마의 본체를 상대하나 여유가 없었죠. 점점 지쳐가는 신호부, 도마의 분신의 공격을 피하다가 다리를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고 그 위로 도마의 분신이 덮쳐왔습니다. 그때 천장이 무너지며 카나오가 그 분신을 베어내며 막았죠. 신호부는 도대체 왜 이곳까지 떠났느냐고 물었고 카나오는 오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자신의 마음이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신호부를 따라가 지키며 함께 싸우는 걸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귀살대를 위한 삶을 살기보단 신호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기에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겠다고 했죠. 신호부는 그 말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났고 카나오를 여기서 무조건 지켜내야겠다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카나오가 합세했다고 해도 도마의 분신은 쉽게 당해낼 수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신호부는 독을 주입하는 벌레호흡 사용자라 독이 통하지 않는 얼음 분신을 부셔낼 수가 없었죠. 그러던 와중 얼음 분신이 카나와 치열하게 싸우다가 카나의 몸통을 부채로 베어냈는데 다행히 허리춤에 있는 여분의 칼자루 덕분에 두동강이 나지 않았고 그 칼자루는 날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카나오는 허리 쪽의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며 피를 토했죠. 도마는 카나오에게서 떨어진 칼자루를 보고 씩 웃었고 이 칼은 어쩐지 그리운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예전 카나에가 저 칼로 엄청나게 저항을 했던 탓에 그녀를 잡아먹지 못했다고 했죠. 신호부는 그 말에 그 칼을 보자 그건 언니인 카나의 칼자루였고 카나오는 카나의 원수를 갚는 임무이기에 한을 풀어주러 가지고 온 듯 했습니다. 카나오의 상처, 카나의 칼을 보자 신호부는 엄청난 감정이 솟구쳤고 카나오를 향해 공격하는 얼음 분신에게 뛰어가 목과 사지를 잘라버렸죠. 도마는 놀라서 힘이 약해 찌르기만 하던 검사가 어떻게 분신을 베어냈지? 라고 생각했는데 신호부는 반점을 발현한 채 카나의 검을 들고 꽃의 호흡을 사용했던 거였습니다. 신호부는 원래부터 언니 카나에와 함께 꽃의 호흡으로 검술을 시작했는데 도중 자신의 완력이 모자라 좀 더 몸에 잘 맞는 벌레의 호흡으로 바꿨던 거였죠. 하지만 반점으로 인해 신체력이 급상승하자 신호부는 어쩐지 혈기를 베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의 찌르기용 칼 대신 언니 카나의 칼을 잡았던 거였습니다. 도마는 얼음 분신이 무너지자 당황했고 기우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얼음의 호흡 제2형 빙화의 춤을 사용해 순식간에 도마의 온몸에 참객을 먹였고 도마는 베인 곳이 얼어붙으며
순간 움직임이 멈추게 되었죠. 그 순간 시노부가 꽃의 호흡을 사용해 도마를 베어냈고 도마의 목은 높이 솟아오른 뒤 떨어졌습니다. 시노부가 귀살대원이 된 이후 처음으로 목을 베어낸 혈기, 바로 언니 카나에를 죽인 원수이자 상현이의 엄청난 거물급 혈기였죠. 그렇게 도마의 목은 떨어져 나갔고 죽어가면서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해 공허함이 자신을 휘감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감정을 모른 채 부모에 의해 사이비 교주의 자리에 올랐고 그저 여자를 죽이고 탐하는 것에만 집착했을 뿐 그 안에는 호감의 감정 같은 거 없었죠. 시노부는 드디어 언니의 원수를 갚았다는 것에 눈물을 흘렸고 옆에서 카나오도 눈물을 쏟아내며 시노부를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상인이 도마를 퇴치한 이들은 귀살대로 무사히 돌아갔고 카나의 묘회가 추모하게 되었는데 얼떨결에 기후 역시 그 자리에 따라오게 되었죠. 시노부는 뻘쭘하게 서 있는 기로 발견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덕분에 언니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역시 우리 조합은 최강이지 않냐며 이번에 신혼부부 연기한 것도 꽤나 재밌지 않았냐며 부장과의 싸움이 끝나고 나면 정말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며 장난을 쳤고 기우는 순간 또다시 귀까지 빨개지며 헛기침 후 도망을 갔죠. 신혼부는 그 모습을 키득키득거리며 쳐다봤습니다. 한편 부자는 상현 혈기가 2명이나 퇴치당했다는 것에 엄청난 분노를 했고 혈기들에게 더 이상 따로 행동하지 말고 모여서 귀살대를 쓸어버리자고 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 시나리오도 예전에 만들었던 만세극락급 편 시나리오를 재구성해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기우가 주인공이 귀멸의 칼날이라면 여주인공으로는 시노부가 가장 적합하고 시노부에게도 어떠한 주인공 버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카나의 원수를 갚는 과정에서 간점을 통해 신체력을 끌어올려 꽃의 호흡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전개해봤습니다. 주인공 기우는 물의 호흡과 얼음의 호흡, 여주인공 시노부는 벌레의 호흡과 꽃의 호흡, 이렇게 두 가지로 활용해 다채로운 공격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